건설안전기술사 138회 2교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2교시 문제를 보면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나왔어요. 하시면 돼요. 이거 외국인 근로자 재방 어려운 거, 뭐 언어 장벽부터 해가지고, 그죠? 숙달시키는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쭉 뭐 철골 안전불감증, 요것이 조금 새로운 것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재 감시자, 용접용단, 근골격계. 문제 4번 외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안전불감증은 뭐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걸 이슈화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항상 하는 거고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예요. 여러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지책입터 다연이죠. 그래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지정 기준이에요. 대상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업체. 그 다음에 기준은 3년간 평균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이하. 그 다음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발생한 경우 업체는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심사 및 확인 방법은요. 자체 심사, 건설 기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토목 건축에서 기술사 혹은 뭐 실무 경력이 5 내지 7년 이상인 건설 안전산업 기사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계획서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계획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또 제출합니다. 자체 심사 및 확인을 거쳐가지고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하고요. 결과는 적조부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확인 절차가 있죠. 그 다음에 자체 심사 및 확인 및 시기 및 절차가 있습니다. 시기, 절차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그와 또 이런 내용이 같이 이제 생각이 돼야겠죠. 이건 또 전에 나는 항상 유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요. 그래가지고 제출 대상이 지책입터 다연이에요. 지상 높이 30인 했다. 그 다음에 건축물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건설, 깊이 10m 이상 불착공사, 터널 공사, 다목적 발전용 댐, 다발용, 그 다음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냉장 창고. 그래서 여기는 뭐 공사 개요부터 해가지고 가설 공사, 기초 공사, 콘크리트 공사, 마감 공사 이런 공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작업 환경, 조성 계획, 소음 진동, 분진, 환기, 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심사는 적정, 조건부, 부적정. 그다음에 확인은 토목은 3개월에 1회. 그다음에 건축은 뭐 냉동 호텔 사업장 제외하고 3개월에 1회, 기타 건축 6개월에 1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하고 안전관리 계획서하고 일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항상 저 헷갈리지 말라고 합니다. 지책입터 다연이에요. 지책입터 다연.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일지폭 개인제예요. 그 다음에 일종은 교토항단 관하사입니다. 교토항단 관하사. 자, 혼돈되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험에도. 그리고 지금 138회가 나왔으면 139회도 138회 문제가 꼭 납니다. 몇 개가 꼭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38회 중요하고 139회 차는 137회 그 다음에 136회 이 3년도 3개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예요. 외국인 근로자. 제일 먼저 입국 전후 단계별 안전교육을 합니다. 입국 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국 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합니다. 업종별 특과 교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언어 장벽 해소 방안으로 뭡니까?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AI 기반 학습을 통해서 통번역을 지원하고요. 현장 내 다국어 표지판을 씁니다. 우리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전담 관리자 배치, 멘토링을 하고요. 보호, 안전시설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해서 재해를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골공사예요. 철골공사. 건립계획 수립해서 현지 조사, 뭐 건립기계 선정, 건립 순서, 그 다음에 검토할 사항, 뭐 이런 걸 했습니다. 특징은 어쨌든 철골에선 강성이에요. 인성이 좋고 단일 재료로 사용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사전 조립이 가능하고 압축재 길이가 길거나 세정할수록 좌굴이 되기 쉬워요. 길을수록. 그죠? 그 다음에 고소 작업 안전에 유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IB이든 HB이든 어떻게 돼요? IB이든 HB이든 올라갈 때는 미리 올릴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안전대 시설을 해서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대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미리 지상에서 걸어가지고 올려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철골 공사 계획은 사전 준비가 있어요. 공장 운반, 뭐 지작물, 그 다음에 공장 작업 계획이 있어요. 공장 가공, 또 현장 어떻게 건립할 건가, 수송 계획이 있어요. 현장 작업 계획은 어떤 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건립을 할 건가. 그 다음 장비 계획, 큰 장비, 대형 장비들이 어떤 부재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순서로 올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토질이라든가 어떤 지형, 지질, 구조물, 입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안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해 계획, 소음 진동, 아파트 내라든가 병원 근처에서 막 철골 작업하고 여러 작업을 해봐요.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생활환경, 사생자, 사회환경, 생활환경, 그 다음 자연환경에서 사생자, 인상규모, 소진수폐, 생활환경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후속 공정과 연계해서, 그 다음에 시경안,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무공해성, 그 다음에 건물 형태, 부재 중량,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자, 여러분 이런 빈 공간에는 타워, 크레인이든 그림들을 좀 그려놔야 돼요. 그죠? FS 우리 그림 있잖아요. FS 이꼬르 뭐 X1 W분의 그 다음에 X2 G가 뭡니까? 1.5보다 커야 되죠. 1.5. 자, 이런 좀 그림도 그림도 그려놓고요. 자, 현장 관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발생하는 원인 대책이에요.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이 뭡니까? 나만 괜찮겠지라는 아니라 속도 위주, 경제성, 그죠? 뭡니까? 이용 극대화에만 급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추락이라든가 감전, 화재, 추감 충격, 풍도 낙비기, 전화 발폭밀, 47, 13, 12, 96, 13의 재해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 나는 괜찮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보호구도 착용 안 하고요. 안전환경이 관해. 빨리빨리 비용 절감해가지고 빨리빨리 밀어붙여요. 나중엔 뭐 용지 해결도 안 되고 막 하다 보면 돌관 작업도 일어나고. 그 다음 지식 부족. 지기태예요. 지기태. 그 다음에 복합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뭐 하도. 그 다음에 노후화. 그 다음 관리감독 미흡이라든가. 자, 그래서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 대책은 위험성 평가랍니다.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지기태, 기교규, 규제 있잖아요. 관리 매니지먼트나 인포스먼트 규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되겠다. 또 실질적인 안전교육, 형식적인 거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안전보호라든가 장치 점검을 필수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주고요. 항상 제가 말하는 거 0.75, 0.85, 0.25, 2분의 1L, 6분의 1L이 뭡니까? 이런 추락 방지만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요. 이런 그림을. 그 다음에 우리 최하사점 그림
이런 좋은 그림을 좀 많이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번에도 화재는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용접 용단, 그 다음에 화재 감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요인은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은 게 용접 용단, 그라인딩, 담배꽁초예요. 용접 용단 이거 보면요, 우리 불꽃이요, 불꽃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1200도씨예요. 1200도. 그 다음 여기가 2400입니다. 2400도씨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3600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인딩 할 때 어떻게 돼? 불꽃 튀어나오잖아요. 불꽃이 막 날라오잖아요. 이 불꽃이 1600도예요. 그래서 이런데 용단할 때 떨어지는 우리 철골이라든가 철근 막 이런 것들 떨어질 때 최소가 1200이라는 얘기예요. 불꽃 튀길 때 1600도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건설 현장의 인화성 자재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스티로폴, 비닐, 플라스틱, 뭐 기름은 당연하고요. 종이류 같은 거, 그죠? 붙다 보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용접할 때 이런 그 화재라든가 전력을 쓸 때 주의할 감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유형 뭐 감전, 화재 뭐 이런 것들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용접 용단이에요. 용단할 때. 그 다음에 퓨움가스가 나옵니다. 퓨움가스가 나오는데 거기다 코를 막 이렇게 바로 대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 폐암, 피부암, 안구암, 안구, 그 다음 눈 있잖아요. 이런데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요, 이게 재로 갑니다. 직업병으로 가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접지 꼭 하고요. 누전 차단기, 자동 정격 방지기 꼭 하고요. 젖은 용접봉을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소분 용기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건조한 상태로 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티 방지막, 방지포, 그 다음 아크광선 노출되지 않게 하고 퓨움가스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 이것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개조공사, 5000제곱미터 냉동, 냉장, 액화석, 가스 운반에 필요한 것은 확성기, 조명기구, 방염 마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화재 감시를 지정해야 될 곳은 작업 반경 11m의 가연성 물질이 있어요. 소방법상 이 불꽃이 어떻게 돼요? 11m를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주변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지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근골격계. 이것은 무리한 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체에 접촉하면서 진동, 온도 등을 통해서 근육,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이 손상되는 거예요. 어쨌든 원인은 힘입니다. 무리한 힘. 그 다음 반복적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한다든가, 천장에 인테리어 할 때 손을 계속 들고 한다든가, 그럼 이런 어깨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돼?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부적절한 자세. 그래서 스트레칭도 좀 해줘야 돼요. 장시간 뭐 손벌림이라든가, 머리를 과도하게, 진동, 온도. 그 다음에 우리 중기 운전원들 있잖아요. 계속 핸들 돌리고 하다 보니까 팔에 관절 같은데 손상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 발생 단계 1단계 통증, 피로해요. 작업 능력이 감소하고요. 2단계는 계속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하룻밤 지나도 또 화끈거리고, 그 다음에 지속 악화가 돼요. 3단계는 어떻게 돼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요. 저도 골프 처음 배울 때 이 엘보 한번 다쳐가지고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뭡니까? 키보드 마우스로 일일 4시간. 여러분 숫자 나오면요, 공통
숫자를 꼭 찾아냈어요. 공통 숫자. 1일 2시간이에요. 1일 2시간. 4시간만 키보드 마우스네요. 이상 목 어깨 계속 뭐 이렇게 천장 보고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머리 위 팔꿈치라든가, 그 다음에 구부리고 계속 우리 기술사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 팔, 목, 디스크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을 뭐 한 손가락으로 들거나 2kg 이상 손가락으로 쥐는 작업. 자, 그래서 이런 발생하는 장소는 뭐 협소한데, 그 다음에 발목이 꺾이는데, 천정을 보고 계속하는 뭐 인테리어 작업, 그라인딩 작업. 그래서 휴식을 꼭 취하고요. 바른 자세, 스트레칭, 가구 높이라든가 레이아웃을 좀 확실하게 해주고, 자, 이런 그림은 좀 보시고 여러분도 좀 학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보면 타격하는데 보면은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게 공통인지를 한번 찾아내세요. 어깨 건염, 그죠? 손목 건염, 어깨 건초염 비슷한 거예요. 흉곽, 증후군, 흉곽 다 있잖아요. 손목. 그래서 어디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나를 찾아보시면서 이 그림과 함께 학습하시면 쉽게 학습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